안녕하세요. 또 일요일이 됐습니다. 일주일이 지났어요. 어떻게 지냈어요? 일주일? 재밌게 지내셨죠? 나라 꼬라지가 힘들게 되지만 그래도 저는 잘 정화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제주도에서 4년 딱 4년 살았거든요. 비가 엄청 내려요. 거기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눈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그러고 나면은 한라산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뭐 그냥 별 인간들의 찌꺼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들 뭐 그런 나뭇가지들 그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바다로. 그럼 바다를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파도 치면서 해변가에 그게 그냥 한 하루 반 정도가 그냥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 진흙. 근데 한 태풍 같은 거 올 때죠. 그때 보면 하루 반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지나고 그러고 나면 그냥 엄청나게 그 쓰레기들이 뭐니 그냥 뒤범벅을 시키고 막 그냥 솎아내고 솎아내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뒤범벅이 되는데 하루 반 정도 지나가면 잔잔해지면서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. 그게 갯벌이 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닌가 가라앉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소금 있잖아요. 바다에는 소금 있잖아. 그러면서 이제 갯벌을 또 정화시키면서 갯벌이 아주 저 서해안 뭐 저 그 많은 것을 지금 갯벌을 뭐 저 땅을 넓힌다고 그래가지고 새만금이니 해가지고 막 다 없애는데 그 갯벌이 그 바다로 나가는 걸 육지의 쓰레기들 뭐 지저분한 그런 것들을 정화해 주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럼 정화해 주는 곳이 점점 없어뜨리면 안 되는데 자꾸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뭐 그럽니다. 제가 왜 4년 살았던 제주도 얘기를 하느냐. 지금 그냥 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. 뭘 정화시켜주면서 그러면서 이 나라에 굉장히 쓰레기 지저분한 못돼 먹은 거 군인들이 잘못한 거는 드러났었잖아요. 근데 그 뒤에서 몰래 헤쳐먹은 것들이 더 많은 거야.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씩 다 드러나면서 그것들이 이제 완전 정화되는 것이 아닐까. 다 드러나고 있었잖아요. 지난번에 박근혜 때 한번 드러났고 그때 또 안 된 것이 그때 이제 권력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검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저 정화되는 과정이 아닌가. 그러다 보니까 그 검사 출신 뭐 누구의 동기라는데 그 작자의 아들 애가 민사고 우리 애도 거기서 떨어졌어. 민사고 거기 가가지고 그 학폭 그런 것도 다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. 그 학폭의 뒤 배경이 누구예요? 학폭을 저지를 수 있어요. 그 학생 어린 놈이 그런 저지는 민사고 정도 되면 굉장히 다 똑똑한 애들인데 거기에서도 아주 뭐 못돼 먹은 무슨 그런 학교도 아니고 다 좀 나름대로 공부는 최고 잘한다는 애들. 그다음에 가정도 다 뭐 잘 살고 뭐 그런 애들을 뽑은 거였으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학폭이 있는데 그 학폭을 하는 학교 폭력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백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? 그러면 자식을 이 자식아 하면서 혼내줘야 되는데 혼내기는커녕 그 권력 그냥 검사라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부가 다 변호사라면서요. 그 짓을 하면서 그 결국은 질질질 끌고 그러면서 법을 하니까 질질질 끌고 그러면서 결국은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난 거죠. 이렇게 막 솎아내기 위해서. 난 그래서 이 과정이 좀 힘들지만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그러지만 난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그냥 주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. 그냥 주면 쉽게 또 잊혀지는데 우리가 쉽게 촛불혁명에서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얻은 듯하게 정치인이 문재인이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그걸 못했어요. 개혁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. 방해했습니다. 오히려 개혁하려는 사람 조국 집안 다 풍기박산을 만들어 놓고선도 지금 자기는 지금 쇼를 한다라고 4.3 뭐 거길 간대요. 지금 웃으면서 맨날 제주도 가가지고 지난번에 반바지 아우슈비츠 뭐 그런 그 복장 있잖아요. 그 주머니 복장 같은 거. 그 아우슈비츠 거기서 저거 했던 유대인들 갖다 그 욕되게 하는 그런 복장 반바지 복장에다가 70 넘은 사람이 그 대통령 그 누구한테 물려줘 놓고선 자숙을 해야 되는데 자숙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잖아요. 저거 또 흥분했습니다. 또 책 얘기는 오늘 또 지금 오늘 책을 소개할 거는 인썸니악
시티. 아, 이 책이 뭐, 이 표지도 단순하고 좋죠, 멋있죠. 근데 인썸니아, 별한 건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옛날 더듬어보서 사전도 찾아보니까 불면증의 도시, 인썸니아, 인썸 안에 무엇이 있는 뭐 불면증이라는 것은 이제 저, 현대병이라고 하죠. 웬만한 사람들 불면증이 다 있다고 합니다. 편하게 살고 그러면서 좀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면증 환자들이 많고 우울증 환자들이 많는, 역행하는 듯하지만 그게 다 편한 것만 추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금 바이러스,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것처럼, 그러면서 오만 방지한 인간에 대해서 뭔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건드려주는 또 다른 사랑이지 않을까. 거기에 대면 또 희생되는 사람들이 좀 힘든 사람들만 죽으니까 좀 희생되니까 좀 안타깝지만, 불면증의 도시 뉴욕을 얘기하는데, 이 저자는 뉴욕에 살던 올리버 섹스라고 아시죠? 올리버 섹스는 가능한 다 책을 읽어봤습니다. 제가 누구를 막 존경하거나 부러워하지를 않는 편인데, 자뻑이 좀 있어서 좀 그런 편인데, 이 올리버 섹스 같은 사람 책이, 난 딴 건 모르죠. 책을 보면 굉장히 뭐 자폐증 환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, 자폐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한 글을 쓰면서, 정신신경학자인가 신경외과 의사인가, 그렇죠, 올리버 섹스가.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랑 어떤 남자아이 20몇 살 어린, 한 30살 20살 어린 사람하고 동성애를 하는 그 동성애자의 한 젊은 사람이, 나이가 젊은 사람도 50살이죠. 그 사람이 이제 올리버 섹스의 말년에 대해서 동성애자로서 사귀면서 쓴 글인 것 같아요. 올리버 섹스가 책으로 냈던 것으로만 보면 그분들 그 중에는 동물학 박사도 한 분 계시는데, 그분과 마지막 장면에서, 이분은 동물학 박사 여성이신데 자폐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. 근데 동물학 박사로 해가지고 좀 발명품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. 이렇게 도축장이 발명품, 소들이 힘들지 않게 마지막 죽음을 좀 덜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것은 동물학자. 자폐증 환자가 동물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동물을 이해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동물 중에서 사랑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올리버 섹스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분하고 이제 포옹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. 마지막에 포옹을 하고. 근데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살짝 경련 좀 경련 일으키는 것 같다고 이렇게는 썼는데, 난 올리버 섹스 그런 것 같은 글에 굉장히 매료돼서 썼습니다. 참 부러워했었어. 이런 분,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서 또 그런 글을, 참 어려운 사람들의 얘기를 쓰면서 굉장히 글이 따뜻하고. 근데 이 글에 서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. 말년을, 저도 이제 말년으로 가는 67살인데 66, 67살이 되는데, 말년이 돼가면서 난 좀 죄송합니다. 동성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.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. 뒤쳐졌다고 해도 저는 동성애자는 좀 그렇습니다. 근데 그런 거에 좀 그렇게 저거 했던 사람이 말년에 혼자 살고 그랬던 올리버 섹스가 왜 뒷부분에 가서 말년에 가가지고 이 글 쓰는 사람도 완전히 지금도 그냥 글 좀 재주만 있고 놀고 먹는 그런 좀 그래서 보면 굉장히 읽을까 말까 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. 아주 그냥 글 재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래 구겨남인가 뭔가 그런 것도 받기도 하고 막 그랬나 본데, 하여튼 이 책을 보면서 올리버 섹스에 대한 그런 좀 굉장히 존경심 같은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. 이게 나름대로 저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닌가. 나이가 들면서 못했던 것, 내가 못했던 것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부러운 사람들이 좀 있어요.
최근엔 그전에는 이제 30여 년 전에 책 하나 보고서 확 던져버린 게 동양학이란 무엇인가의 그 머릿말인가 보고선 야 이따 이걸 갖다가 읽을 수가 없겠구나. 나 잘 동양학에 대해서 잘 몰라서 동양학이란 무엇인가 30여 년 전에 사서 봤는데 앞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생겨서 여자의 뭐 음부 거기에 생겨가지고 이따위로 표현하면서 동양학 이런 거는 현혹되면 안 되겠다. 읽지도 않았던 책이 있는데 도올 김용옥이죠. 근데 최근에 그 뭐 정치생 때 뭐 말더라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좀 괜찮고요. 주역이라든가 그 사람 강의 좀 듣는 것도 괜찮구나.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구려 그런 거라든가 우리나라 뭐 얘기를 하시길래 좀 계속 그 강의를 듣고는 있습니다. 그러나 역시 그 유명세에 빠져 있는 그 주역에서 말하는 그런 걸 벗어나라고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강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자기 딸이 화가 나는데 딸이 같이 최근에 뭐 그림 그려 인사동에서 전시를 했나 보는데 그 딸이 낸 책 같은데 보면은 중앙일보 홍석현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딸은 잘 모르죠. 근데 이 사람이 중앙일보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태라고 친일 뭐니 해가지고 이 나라를 삼성의 돈을 가지고선 정치인들 이회창, 노무현, 문재인 윤석열, 이재명만 안 먹었죠. 그러면서 뒷거리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? 도리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많은 것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부러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이고 제대로 늙기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도울은. 그 다음에 너보다 15살 더 많은 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. 또 조동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. 국문학자라 국문학통상관 뭐 쓰고 그래가지고 책을 3권이나 사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 좀 하는데 이 사람 역시 환당곡이니 뭐니 해가지고 얘기할 때 그게 부러워지지가 않더라고. 그런 게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, 말을 하고 행동한다는 거. 여기서 올리버 섹스도 좀 그래서 올리버 섹스가 지금 섹스란 성이 유태인들이 많은가 본데 유대인이 많은가 본데 지난번에 유대인 중에 그 책 하나 차이의 존중을 냈던 그 랍비 영국에서 활동하는 랍비인 누구죠? 랍비 그 사람도 섹스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 성인 것 같습니다. 유대인인데 말년을 갖다가 좀 그 사람 한 80살에 눈암으로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.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 하고 나면 글을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데요. 제가 감상을 씁니다. 나름대로 제가 제 주장인 것 뿐이겠지만 2023년 2월 15일 날 다 읽었다. 이날을 두 짐승 같은 남자의 사랑이란 헛짓을 마주하고 며칠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인내로 이 책을 읽었다는 거죠. 더 들을 이유 만날 필요가 없으니 아듀. 이 저자는 별거 없는데 올리버 섹스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. 왜 말년에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. 왜?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근데 본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남을 갖다 취재하고 글을 그렇게 쓰면서 왜 자기가 바뀌지 못하면서 남을 바뀌라고 하면서 그런 책을 내고 있습니까? 자기가 좀 바뀌어져야죠. 그런 판단력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은 더더구나 철학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? 과학자잖아요. 의사잖아요. 의사란 건 좀 이성적인 판단이 남들보단 더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. 그리고 남을 갖다가 치료를 해주는 사람인데 왜 그러지 못했는가?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말년에 저도 늙어가면서 말년은 정말 곱게 가는 게 그러니까 좀 누구하고 편승하면서 그냥 부드럽게만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소개해주면서 문득 생각나는 노래가 따라는 불러봤지만 한번 기타로도 쳐보지도 않는 노래지만 광야에서라는 노래 뭉클뭉클해지죠. 애국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노래는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돼야 된다는 생각.
애국가 하느님이 보호하사. 이게 무슨 이승만 때문에 그 노래가 만들어진 거야. 이승만 전에 누가 만드는 건지 아닙니까? 그 애국가 가사는 비슷한 가사는 민영환이가 만들었어요. 민영환이는 지금 나중에 1905년에 자결을 해서 민영환이 돼가지고, 민영환은 이승만에 의해 가지고 또 동상도 세워지고,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 되어 이승만을 유학시켜준 사람이거든요. 그 유학 경비를 갖다가 다 자기 개인 그 하버드대 박사하는 데 다 썼죠. 누가? 이승만이가. 그 이승만이 해서 저거 했던 걸로. 민영환 마지막에 자결한 거는 대단하신 분이지만, 그 민씨 집안에 민씨 집안에 그거 하면서 세도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일제 그것에 치욕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것 뿐인데, 민영환이 만드는 애국가, 그것을 1890몇 년도 애국가, 그 애국가를 좀 바꿔가지고 또 그 민영환의 돈으로 해가지고 나라 조선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더니만 자기 개인을 위해서 박사학위 하면서 그랬는데 쓴 인간이 이승만입니다. 이승만이 이제 나중에 대통령 돼가지고 그 안국동인데다가 동상도 세워지고 뭐 하면서 그걸 갖다 좀 바꿔가지고 완전 기독교인인 이승만이가 하느님이 보호하사,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하느님이라고 했던 거예요. 하느님이 보호하사. 그거보다 훨씬 좋은 노래가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뭡니까 지금? 하느님이란 건 어떤 존재 그런 것이 아닙니다. 지금 왜 의지를 해요? 근데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, 남도에서 만주벌판까지,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지 않습니까? 만주벌판까지 우리 비록 가난하리. 어디 우리가 무슨 왜 가난합니까? 이게 1980년대에 쓴 노래 같은데, 가난하더라도 우리는 주저하리오. 이런 게 지금 애국가가 되지 않을까. 뒷부분에 애국가로 애국가 같이 불러오는 뭉클한 노래 음악을 깔겠습니다.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또 흥분했습니다.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야 후세들한테 아프리카 속담에서처럼 우리가 자연은 잘 빌려서 쓰다가 후세에다가 그대로 잘 넘겨주는 것, 그럴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다. 아프리카 속담입니다.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. 분노를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. 잘못된 거, 그것을 분노할 줄도 아는 것이, 나이가 들면 그냥 뭐 이렇게 시끄럽게 그렇게 살아, 그냥 살아. 그래. 우리 가족들도 다 그래요. 누나 여동생 아니죠. 배우고 뭐 저거 했으면은 분노할 줄 알아야죠. 내가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저도 또 뵙겠습니다. 다음 주에.